지난 4월 20대 재력가를 만났었다는 민서 씨. 재력가 강 씨를 알게 된 건 화상 채팅으로 소통하는 SNS였습니다. 실제 강 씨가 참여한 채팅 화면인데요. 최대 5명까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친구도 만들고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것도 공유하고 싶어서 가입을 했었는데 민서 씨가 가입한 SNS에서 그는 이미 유명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끌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막 나 오늘 돈 이만큼 벌었다 막 현금 눈치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뭘로 돈 벌었냐? 아 역시 부자다. 역시 클래스 다르네. 그는 스포츠카에 고급 외제차 여러 대도 자랑했다는데요. 민서 씨는 강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몇 차례 채팅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기 집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방송에 내비치더라고요. 집 내부도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 쟤는 부자구나. 자기가 뭐 걸친 옷만 지금 1억짜리다. 뭐 반지부터 목걸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래요. 2천만 원짜리래요. 야. 수많은 고가의 액세서리들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와. 한 일주일 뒤에 또 제 방송에 찾아와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죠. 옷도 사고 이제 뭐 하고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강 씨는 본인을 사업가라고 소개했답니다. 아구찜이랑 이제 커피숍까지 앞에서 자기 명 이제 7개 정도 자기가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본사 대표인데 자기 명의 지분으로만 가지고 있는 커피숍이 뭐 5개인가 6개라고 했어요. 회원 수가 수백 명이 되는 오토바이 라이딩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었던 강 씨. 와. 우리 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탁송비님도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앰뷸런스가 같이 따라갈 거예요, 항상. 동호회에서도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자기 뱅크랑 은행 거래 내역들을 짜라를 보여주면서 야 보이지? 막 이러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76억이 찍힌 통장 내역도 보여줬다는 강 씨. 라이브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나 사실 너 말에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고백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 너도 내에서 나 보지 않았냐? 난 솔직히 너 마음에 든다.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더라고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걔가 제 거 뭐 카드도 사용하고 비상금 대출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제 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대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두 달간의 교제 기간 동안 강 씨가 민서 씨 명의로 무려 8천만 원을 대출에 사용한 겁니다. 1,6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부터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하느라 하루에 2천만 원을 쓰기도 했다는 강 씨. 너 어차피 이제 내 여자친구인데 내가 경제적인 능력 너 관리해주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이제 딱 보더니 야 너 대출 한도랑 신용카드 한도가 왜 이렇게 낮냐? 야 너무 심각한데?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제 신용 그 대출을 받자고 대출 한도도 내가 올려줄게. 내가 쓰고 금방 갚으면 이 한도 바로 올려진다고. 내가 좀 많이 쓰고 아이고. 갚아줄 테니까 자기한테 맡기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도 부자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래. 막 오히려 막 자기가 역반화장을 하더라고요. 뭔데? 하지만 두 달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강 씨. 뒤늦게 차용증을 썼다는데요. 민서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사기 정보 조회 사이트에 강 씨를 검색해봤답니다. 우연히 검색한 이름이 6개의 게시물이 짜르르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랑 똑같이 일치하는 대출 사기를 당했고 카드 사기를 당했고 그분들한테도 혹시나 몰라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뭐 연인을 가장한 약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저만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화상 채팅 SNS를 통해 재력을 과시한 뒤 신분을 쌓고 여자들과 만난 강 씨. 민서 씨와 비슷한 시기에 강 씨를 만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차를 담보로도 가지고 가고 오토바이를 제 카드로 샀는데 오토바이는 2천만 원 정도예요. 아이고.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대출은 A 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본인 집에서 대출이 시행이 됐어요.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 고속도로니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200 넘게 밟으니까 내가 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웠죠. 강 씨에게 대출금을 받기 위해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걔가 하라는 대로 카드도 줬고 돈도 다 줬는데 돈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가면은 대출이 더 시행이 되기만 하고 돈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돈을 왜 안 주냐? 그럼 넌 돈 받으려고 나 만나러 왔어? 이러는. 걔가 주장하는 건 연인이니까.
이후 강 씨는 강압적으로 4차례에 걸쳐 A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전부 가져갔다는데요. 강 씨가 만나는 여성들에게 한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강 씨는 B 씨의 명의로도 5천만 원을 대출했다는데요. 에?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욕을 하면서 같은 게 죽여버리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니네 부모님 내가 어떻게 뭐 결부시켜버리겠다. 너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라고. 너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B 씨 또한 돈을 받기 위해 강 씨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두 사람이 이제 강제로 저를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제 앞으로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비추면서 앱이라는 걸 켰어요. 근데 이거를 키면서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제 옷을 벗기고 네? 이제 본인도 본인 옷을 벗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고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걸 강제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화상 채팅 SNS에서 재력가로 통하던 강 씨. 하지만 그의 재력 뒤에는 수천만 원씩 갈취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 중인 오토바이 라이딩 동호회에서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기호 1번 내부가 만세. 뭐죠? 오토바이 라이더들 사이에서 유명한 한 카페에서도 강 씨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불법 일을 하나? 어떻게 돈이 많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차도 안 쓰고 이제 문 이렇게 열리는 차도 꼭 반 좁은 자리에 이제 남들 지나다니는데 세대될 수 있는 자리에 혼자 가로를 하게 되고. 강 씨가 타는 오토바이 역시 고가의 제품들이었다는데요. 20대, 30대 초반은 살 수가 없는. 그렇고, 왜냐면은 이제 출고가가 2,500 정도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유명병이나 2, 300만 원 정도 사요. 그런데 지난 10월 강 씨가 이 카페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예약을 한 겁니다. 저랑 이제 행사 예약을 되고, 이제 돌아서 형, 안 하면 안 돼요? 왜? 많이 안 좋아요, 평이. 어느 정도인데, 여자애들 돈을 대출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막 손님으로 밤에 이렇게 왔을 때 한 20대 초반 되는 여자애들랑 두세 명이고 같이 와요. 여자애가 뭔가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느낌? 약간 무서워하는 느낌? 강 씨는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과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은 강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취재 중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 씨가 동호회를 만들기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자. 현금으로 뭉칫돈으로 막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동호회 사람들에게 커피나 그리고 음료수 이런 것도 무료로 사주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구나.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일부 동호회 회원들 또한 강 씨에게 수천만 원을 대출해 줬다는 겁니다. 차에 사람을 먼저 한 명 태워요. 돈을 해주면은 뭐 똑같이 아마 비싼 오토바이를 한 대 사주겠다. 대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2개월 동안 해서 내가 그 돈을 갚으면서 너한테 생활비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데요. 강 씨가 자랑했던 재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갈취한 돈이었던 걸까? 제가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자기 명의로 된 게 없으니까. 특정한 직업도 없고 이러니까. 직업 없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말로는 투자를 한대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근데 그게 뭘 투자야. 그냥 누가 봐도 그렇던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다 리스였고 여자애들한테 뭐 가게, 카페 이런 거 창업하게 한 다음에 창업대출, 가게대출, 담보대출.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피해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카페 여러 개를 운영하며 투자한다고 말한 강 씨. 이는 사실일까? 해당 프랜차이즈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강 씨가 카페 매장을 오픈할 때 도와줬다는데요. 비서 놓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들어서. 씨가 실제로 운영한 건 딱 한 개의 카페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한 1년 정도 했나? 대충 작년 한 봄 정도 해서 이번 연도 봄 정도에 도망간 것 같아요. 가게 오픈에 필요한 자금 1억을 본사에서 대출해 한 개 지점을 오픈했다는 강 씨. 보통 장사 안 되면 어쨌든 돈 갚아야 되지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니 폐업을 하고 내가 딴 데서 갚아서 하겠다. 그게 아니고
보니까 도망간 거예요, 폐업을 하고. 근데 보증금이 있잖아요. 가게 보증금이. 자기 돈이 아닌데 이제 그것까지 들고 다 날라버린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연락을 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되고.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 씨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상황.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집에서 나오는 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MBC 실화탐사대 나왔는데요. 그 씨죠? 네.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기를 치고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으면 계좌를 안 받았죠. 솔직히 어쨌든 돈이 뭐 수십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6천, 뭐 8천 이렇게 돼서 하면 2억, 3억 정도는 되니까 대신 나한테 1년만 시간을 달라. 1년 안에 끌 테니 나한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뭐. 그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차한테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도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저도 알다시피 작은 돈을 만져봤던 놈도 아니고. 얼마나, 그럼 보통 얼마나 규모 있어서 만지셨던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한 많게는 한 1, 20억까지도. 키고 그 영상은 안 나오는데 소리를 키고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혹시 그거는 아니면 한 적이 없어요. 집까지 가서 바로 뱃살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몇 달 동안 신고를 안 하고 저랑 연락을 하고 어디야 보고 싶다 밥 먹으러 가자라는 연락을 누가 합니까? 자리를 뜨는 강 씨. 그런데 취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이건 그쪽 내용 알고 있는 애가 가능하면 연락처 좀 그쪽한테 주라 그래서 네. 내가 연락 달라 그랬거든요. 뭐예요? 누군가 제작진과 빨리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이 급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필이면 저희가 지금 피해자를 제가 구출하는 도중에 가셨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도주를 시켰어요. 제작진이 강 씨를 만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었거든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를 밀치더라고요. 제가 헤어지기 전에 그러면 내 돈을 다 달라 그랬는데 너 그게 목적이었구나 그러면서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옆에 붙어 있었냐고 계속 못 나가게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신용카드가 원래 2개가 있었어요. 근데 2개를 더 만들고 한도를 다 쓰고 담보대출로 받고 제작진을 만난 당일에도 여성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강 씨. 그의 사기 행각을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조사가 더디게 되고 있다는데요. 강 씨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랍니다. 여러 건이 접수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피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수배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사실 저희가 직접 그 분을 만나긴 했거든요. 소재 불분명을 끝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소재 불분명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본인 말로는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건 혹시 예정된 게 맞나요?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까봐야 아는 거지. 제가 뭐 그거 나오기로 했다 안 나오기로 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 씨를 고소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상황. 금전적 피해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취득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득액이 5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상습범이 될 수도 있죠. 결코 가볍지 않은 강 씨의 범죄.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이거 접수한 지 1년째예요. 그냥 뭐 거의 1학분 되는데 아이고. 하지만 최근에서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원래 연락 안 해요. 최근에 한 번도 안 오고 어제 온 거예요. 씨한테 이제 계속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그게 왔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 피해자들한테 자기를 가만 놔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조금도 갚지 않았다는 강 씨. 저는 이제 빚을 다 못 갚아서 회생 집어넣었거든요. 원내돈 빚이 이제 달달이 생긴 거 그게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피해자 분들 없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휴. 전화 가겠다. 전화. 어이? 여보세요?
돈 언제 줄 거야? 내가 줄 수 있지만 건들지 말아달라고. 뭘 건드린다는 거야? 난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경찰에 가 신고했지. 나를 건드리면 누가 됐든 나는 진짜 걔네들 위치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사람 떴고 걔네들 저랑으로 생년월일 이미 다 알 만큼 알고 있고 진짜 나는 내가 이역가를 했어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 그만 건드려. 지금 똑같은 피해자들, 똑같은 그 피해를 당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고소를 공동으로 한다면 좀 신속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경찰 조사가 좀 조속히 진행돼서 마땅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불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미넴 노래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에미넴이라 부릅니다. 그날 그가 돈을 뿌린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또 2억 5천짜리 30리터 아시아 최초로 터트린다고 해서 그래서 에미넴이 온다고 해갖고 그날 바로 달려갔어요. 시간을 맞춰서. 할로윈데이에 에미넴이 시킨 술은 무려 2억 5천만 원. 국내 최초로 이 고급 샴페인을 개봉한다는 소식은 한 달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그때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거의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만 시간이 또 엄청 걸리는. 거대한 케이스에 실려온 초호화 샴페인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이거 끙끙댔잖아요.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이만큼. 몸에 뿌리네. 네. 술을 좀 비싼 거를 2억 5천만 원, 누군가에겐 집값과 맞먹는 고액 샴페인을 쏟아부을 만큼 이 남자는 어마어마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의 주목 속에 남자가 돈다발을 뿌리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신에게 열광하는 이들을 주시하던 그는 여유로운 포즈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하룻밤에 1억 원을 뿌린 남자 에미넴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쇼맨십이 대단한데요.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에미넴을 패러디한 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영상 올리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효 씨예요? 네네, 이용 씨. 한방에 해라 이렇게 딱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내 타입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 막 내 타입니다. 그다음 포즈가 이거 있어요. 이 포즈 딱 취하고 막 이제 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쫙 이렇게 쫙 뿌리죠. 쫙 뿌리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옷을 입고 한번 집에서 이제 따라를 해봤죠. 패러디를. 네. 남다르다는 바로 그의 손목스네. 툭 던졌을 뿐인데 돈다발이 촤르르 흩날립니다. 진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총 한 몇 번 보신 거예요, 뿌린 거는? 갈 때마다 봤으니까 뿌린 건 한 20번이 넘죠. 네, 거의 4, 5, 6, 7, 8. 네, 거의 주말마다 오시거든요, 이분이. 심지어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은 물론 부산에까지 등장합니다. 아르바이트 할 바에는 차라리 클럽에 놀러 가서 돈을 줍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죠. 왜냐면은 저도 20만 원을 준 경험이 있거든요. 에미넴 떴다는 와서 불리는 애들은 진짜로 하루에 100만 원씩도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한 80만 원 준 학생인데 뭐 이런 걸로 월세 내고 뭐 생활비 충당하고 이래서 감사하다 에미넴한테. 다른 부자들은 자기만 살려고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우상이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취업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려운 지금 돈을 펑펑 뿌리는 기이한 행동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클럽에서 돈을 뿌리실까요? 난 뿌릴 때 좀 자기 희열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되게 즐기는 것 같아.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힘내는 거 아니까 그런 의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겠죠. 자기 과시다, 기부천사다 논란의 중심에 선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못 봤어요. 네. 할로윈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클럽에서. 최근 들어 모든 단골 클럽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는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옷은 다 크리스티 옷이고요. 차가 저렇게나 많이요?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졌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딱 그거는 확실하게 그냥 알고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가이자 강연자로 알려진 그는 평소 기부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돈 뿌리는 이유를 부의 재분배라고 얘기하니까. 부의 재분배를 강조했다는 남자. 클럽에서 돈을 뿌린 건 역시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고조되자 급기야 그는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하룻밤 1억 원을 뿌렸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남자 해미넴. 점점 더 그가 궁금해집니다. 돈을 뿌리고 사라진 남자. 암호화폐 투자가이자 강연자로 알려진 그는 몇 달 전 소통회를 열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신청하고 문자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수소문 끝에 당시 음성 파일을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해미넴 본인의 음성입니다. 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단점 경험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강연은 4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람 뭐 사기치는 거 아닌가, 막 뭐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자기 인생썰 풀고 대학생들 막 20대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냥 도움 주자는 취지로 소통회 열고 그때 온 인원들한테 다 차비로 5만 원씩 돌렸고요. 근데 저도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온 사람들한테 한 40만 원 주고 차비로. 클럽을 두번 쓰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갖고 있는 인맥들을 총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은 나이를 가진 여기서 사업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조직을 뽑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의 최대 이용을 드렸습니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 해미넴은 최대 2억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겠다며 엔젤 투자를 약속합니다. 중국의 한 유명 기업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데요. 그곳은 중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투자 기업입니다. 어려운 시기, 소위 말하는 헬조선에도 스티브 잡스가 나오길 바란다며 창업을 돕겠다는 그의 말에 참가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너네 아이디어는 다 드랍시키고 내 법인으로 들어와서 내 직원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계약장 일정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니 이걸 안 할 거면 왜 뽑았는지를 솔직히 모르겠는 거죠. 엔젤 투자 계획이 있긴 한 걸까?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중국 투자 기업에 물었습니다. 先生就是我们跟他本人确认过了，就跟他不是好友，也没有经常的沟通，然后更加是没有任何形式的业务合作往来。 업무적인 교류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소통의 참여자 중엔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지식을 얻고 싶어 참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는데요.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그거 관련해서 진짜 단 한 것도 얘기를 안 해서 의심이 들었던 게 이 사람 혹시 모르나?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 암호화폐 투자가이자 강연가라는 해미넴에게 가장 듣고픈 이야기였지만 코인 시장의 전망이나 분석은 들을 수 없었다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투자 전문가는 그와 온라인 논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2천만 개를 사겠다는 그의 글 때문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총량이 1,800만 개가 안 돼요.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증명이 되거든요.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 돌아다니는 양을. 근데 해미넴이라는 사람은 2천만 개를 자기가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예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논란이 일자 그를 수정했답니다. 그럼 코인으로 돈을 벌긴 번 건가요, 이분? 네. 그러게요. 해미넴 본인은 코인 시장에 일찌감치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 로저버 덕에 코인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로저버, 그는 비트코인의 신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요. 해미넴은 친구 로저버의 일화를 SNS에 공개하곤 했습니다. 로저버의 전용기를 탔다는 것. 하지만 로저버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기억하는 모습은 꽤나 달랐습니다. 저희가 행사에 로저버를 초대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같이 강연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 로저버는 전용기를 타고 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티켓팅을 초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항공권을 다 구매해 줬기 때문에 전용기를 타고 온 적이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실은 무엇일까? 로저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해미넴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의 일은 모른다며 한국 직원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로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뭐 컨퍼런스 같은 곳에 가면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밥 먹자 하고 해미넴 씨도 그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저버와 각별한 친구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로 돈을 번 건 사실일까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해미넴, 그의 회사 소재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신고한 업종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방송부에서 왔는데 MBC 저희 그럼 계속 여기는 출근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그가 대표로 등록된 또 다른 사무실입니다. 암호화폐와는 관련이 없는 업종이었습니다. 이곳에선 해미넴을 만날 수 있을까요? 대표님 회사에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회사를 찾았습니다. 해미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드리는 저희 방송이에요. 21일이요? 네, 21일. 일단 알겠습니다. 하룻밤 1억 원을 뿌렸다는 남자. 그는 끝내 취재를 거부하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클럽에 함께 다녔다는 지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뿌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1억을 뿌리려면 500만 원을 20번 던져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뿌릴 수가 없거든요, 일단. 덩어리여가지고. 제대로 살펴보니 뿌린 돈의 두께도 그리 두껍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던져요. 한 번에도 2번 정도? 손에 쥐기도 버거운 이 두께의 돈이 바로 1억입니다. 때문에 진짜로 1억을 뿌리려면 이렇게 두꺼운 돈다발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그가 뿌린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두께가 한 요 정도. 그 정도 같아요. 영상에 나온 두께와 유사해 보이는 액수는 500만 원. 알려진 것과 다른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술이 킵 문화가 많아져가지고 좀 시키고 안 먹고 킵 했다가 또 시키는 척하고 또 그거 킵 달라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미넴 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요, 전부 다. 그 문화가 다 뭐 그렇게 나온 거죠. 물론 비싼 술인 건 맞지만 알려진 만큼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는 게 주변 사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하지도 않았고 지독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평범하게 자랐다는 그는 어떻게 지금의 해미넴이 됐을까요? 그의 기록이 남겨진 곳은 정말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수련관이요? 2012년 12월에서 2013년 2월. 총 17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습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기억하는 그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네, 온순하고 조금 여성스럽고 이렇게 좀 수줍어하는 그런 학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셔서 꿈은 전혀 없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투자하느냐, 주식이냐. 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잘못하면 쪽박을 차고 운이 맞으면 대박이 됩니다.
자기가 머지않아 이제 크게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사회복지 공부를 하던 조용한 청년은 5년 뒤 클럽 대통령 해미넴이 됐습니다. 거액의 돈을 뿌리며 화제의 중심에 섭니다. 그런 그가 수차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치는 그동안 부산이 있습니다. 200~300만 원 월급 타서 언제 돈을 모으겠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그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그가 말하던 인맥은 누구며 엔젤 투자 계획은 과연 있는 걸까요? 군대 가체대한 남자아이들,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여자애들, 그리고 17살, 18살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았고. 10대들? 네, 그게 진짜 제일 바뀌어봤어요. 그 답변만 보고 우리가 사실 이게 과연 얘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제 그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